안녕하세요. 취업 포개주는 코디 최지연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상반기 공채가 한참인 기업 중에서 제가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요. 에너지 기업이에요. 아마 인기 있는 기업이고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 알 수 있는 기업인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뭔가 원소 기호 같기도 하고 상호 중에서 굉장히 짧은 그런 상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짐작가시나요? 바로 이원입니다. 네, 오늘은 이원 2020년 상반기 공채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살펴보고요. 개괄적으로 기업 어떤지 보고 또 전형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어려운 자소서 항목 하나씩 짚어보고 그리고 면접 전형까지 하나씩 뽀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원 어떤 회사인지 좀 살펴볼 텐데요. 한번 정리한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1984년 여수에너지로 설립이 되었고요. 2004년에 LS 계열 회사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그리고 또 해외 사업장을 보유한 국내 최초의 LPG 사업장입니다.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제가 다트에서 자료를 가져와서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설립일은 1984년 9월 6일이고요. 본사는 용산구 한강대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인기가 많기도 해요. 다른 기업들은 조금 본사가 지방에 있는 곳도 있는데 이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좋아하시죠. 또 기업 분류는 대기업 계열사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종업원 수를 보시면 조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대기업인데 인원은 적죠. 276명입니다. 이것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좀 규모나 매출이나 이런 면에서 대기업인데 인원이 적다는 거는 그만큼 복지나 어떤 이런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풍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알만한 분들은 많이 좋아하시죠. 업종이나 업태는 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으로 되어 있고요. 매출은 작년 기준으로 4억이 넘습니다. 4조 원이 넘습니다. 네, 굉장하죠.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62억 원으로 이제 집계가 됐고요. 사업 내용은 이제 액화 천연가스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인데요. 유통, LPG 유통이죠. 네, 산유국에서 중동이나 이런 산유국에서 우리가 수입을 해와서 가정이나 업소나 산업체로 갈 수 있도록 LPG를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하고 그리고 저장 탱크에 저장을 했다가 각 필요한 곳으로 이제 소비를 할 수 있게 지금 유통하는 그것이 주로 사업이고요. 두 번째 사업은 이제 LPG 자동차 개발인데 환경부나 또는 자동차 제조사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프로젝트를 하는데 친환경 LPGI 엔진 개발을 해서 개발과 또 보급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상용차, 승합차 다 나왔죠. 세 번째는 이제 해외 수출인데요. 아시아를 비롯해서 또 동남아, 인도양까지 이 에너지를 같이 이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수입도 하고요, 혹은 중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업 같은 경우에는 LPG를 가공하고 저장하는 일인데요. LPG를 이제 수입을 할 때 그리고 수입을 해서 가져왔을 때 공급할 때 어느 곳에 어떤 용도로 맞게 가공을 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저장 상태나 가공 상태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난방용, 취사용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공업용 그리고 차량의 어떤 연료를 충전하는 용인지 아니면 산업체, 석유화학의 어떤 연료로 쓸 것인지 발전소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농축산 아니면 수산업에 어떤 에너지로 쓸 것인지 이런 용도에 따라서 다 가공하는 절차와 이런 저장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신조선박 시운전이라고 해서 이게 어떤 거냐면 냉동 LPG 선박이 전용 선박이 있는데 이제 에너지가 이제 가스 트레이어, 그러니까 LPG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엔진이 안전하게 작동을 하는지 운행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시운전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이제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충전소 그리고 이제 용기용 충전소를 전국에 400여 개에 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은 이렇게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원의 핫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세 가지를 꼽아봤는데 첫 번째 이슈는
바로 국제 LPG 가격 폭락입니다. 에너지 쪽이 뭐 석유화학 쪽도 그렇지만 이 LPG 쪽도 많이 어렵죠. 그래서 사우디, 러시아 이쪽에서 원유 증산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LPG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와 악재로 더 겹쳐서 미국, 유럽 그리고 해외 산지에서 모두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영향이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와 또 그 국제 가격이 하락하면서 우리 이 업계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업계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어렵긴 하지만 가격이 폭락했다는 거. 그래서 국내에서는 휘발유나 경유 가격은 이미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LPG 가격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이고 또 다른 연료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좀 적기는 하지만 계속 앞으로 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을 좀 분석하는 측면에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꼽은 이슈는 제도적인 건데요. 2020년 9월 이제 충전소에 LPG 정량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이제 주유소에서 경유나 휘발유에 대해서만 정량 검사를 시행했었는데 충전소까지 그 LPG까지 이제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는 이제 계도 기간이라고 해서 교육과 홍보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9월부터는 이제 위반됐을 시에 그 정량이 아닐 시 행정처분까지 들어가고 또 운영에도 차질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들어간다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이 충전소를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혹은 영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조금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제도적인 측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꼽아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꼽은 이슈는 VLGC 선박이에요. 아까 냉동 선박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선박의 발주량이 증가했다. 우린 조선업이 아닌데 선박 발주량이 이제 증가한 것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조선업이 몇 년 전에 굉장히 많이 어려웠어요. 확 붕괴가 됐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 이제 조선업의 이제 그 경쟁국인 일본이 좀 주춤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주가 굉장히 늘고 있는데 그래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이제 조선업에 조금 더 힘을 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LPG 냉동 선박이 발주가 증가하게 되면 아까 전에 이원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죠? 게스트레이얼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운전 사업이 조금 더 확대될 전망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연관 산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슈를 꼽아봤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슈는 세 가지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각자의 지원 분야 그리고 관심사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이 찾아보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채용 절차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 상반기 모집 분야인데요. 굉장히 골고루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지원 쪽 같은 경우에는 인사, 총무, 대외 협력 이렇게 뽑는데 보면 인사를 가면 무슨 일을 하냐? 인사 제도, 평가, 그다음에 노경 협력, 채용이나 교육이나 보상이나 복리후생 같은 것들을 이제 맡게 되는데 어떤 업무를 맡을지는 입사할 때는 잘 몰라요. 그래서 입사하기 전에 이원에서 직군으로 이렇게 직무로 구분해 놓은 내용들을 좀 대략적으로라도 이제 보고 가셔야 내가 이제 뭘 물어봤을 때 얘기할 수 있고 자소서를 쓸 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총무 같은 경우에는 행사 의전, 자산관리, 구매 조달, 차량관리, 사무환경, 통신보안관리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신보안관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른 회사에서는 정보보안 업체를 끼고 하거나 아니면 IT 업체에서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총무 역할 안에 그 부서가 또 이게 포함이 된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대외 협력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대외 업무를 좀 많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가스 관련해서 법규나 제도나 행정, 정책 업무와 관련돼서 좀 업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LPG 자동차 기술 개발, 보급 업무, 아까 전에 환경부라든지 자동차 제조사와 이제 합작해서 프로젝트 하는 거 있었죠. 그런 업무도 대외 협력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언론 홍보나 사회공헌 활동 이런 것들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이 세 분야는 전공이 따로 이제 지정된 게 없어요. 우대하거나 특별히. 그래서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 본사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네, 재경도 경영 분석, 재무제표, 세금, 외환 지금 많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외환, 보험, 데이터 관리, 여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담당을 하게 될 거고 재경 분야는 상경 계열로 지금 전공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본사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요. 해외 영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 계약, 직수출, 판매, 리스크 관리, 신시장 개척. 지금 이제 해외에 싱가포르, 휴스턴, 중동에 이렇게 해외 지사가 있지만 더 그 안에서도 신시장을 개척해야 되겠죠. 마켓 슈어를 좀 더 확장하고 점유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활동들 담당하게 될 거고 해외 투자, 해외 지사 관리 이런 업무를 맡게 됩니다. 국내 영업 같은 경우에는 법인 판매, 수요 예측, 대북 업무, 신규 계약, 대리점 관리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저장 탱크도 있고 이런 시설이 있잖아요. 그럼 시설 공사, 그다음에 기술 동향을 파악하는 것, 영업 시설이나 기지의 안전 관리하고 품질과 환경 관리하는 이런 업무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화공기계 분야로 전공을 제한하고 있고요. 서울이나 지방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공통적인 자격은 일단 2020년 7월부터 근무가 가능해야 돼요. 상반기 공채가 끝나면 이제 7월부터 근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감안을 하셔서 이번에 8월 졸업 예정자이거나 혹은 이미 졸업을 하신 분들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병역 필도는 면제자여야 합니다. 우대사항은 해외 영업 같은 경우에는 어학능력 우수자를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영업 아닌 다른 직군에서는 특별히 영어 시험을 보거나 그런 게 없어요. 면접 같은 경우에도.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공학인증 제도 수료했거나 예정자인 분들 우대하고 있고요. 또 법률에 관한 또 국가보훈 대상자 우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제 온라인 지원 기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트 접속하셔서 서류 온라인 지원을 하셔야 되고요. 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면접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래 인성검사 같은 경우에 온라인 그리고 종합적성 검사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LS 그룹 이런 문제들을 계속 이제 해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여기에서는 AI 면접으로만 끝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렇게 시행하겠다고 이미 공고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오프라인 적성 검사를 추가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2차, 3차 면접이 예정되어 있고요. 1차 면접은 전공, 그리고 직무 역량에 관한 이제 면접을 치르게 되고 2차는 이제 임원진과의 식사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식사 면접과 같은 형태로 이제 자리를 같이 하게 되고요. 3차 면접은 이제 인성 면접을 주로 해서 마지막 관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치르면 채용 검진을 통해서 입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입사하기 위해서 좀 1차적인 서류 좀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그래서 서류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 자소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다른 회사보다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직군별로 원하는 어떤 그런 자소서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분량이 다 500자예요. 이건 뭐냐면 다 읽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정성을 들여서 써야 되는 그런 기업이에요. 물론 다른 기업들도 정성을 들여서 써야 되지만 여기에서는 좀 우리가 채용이 다른 대기업 그룹보다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자, 지금 보면은 번호가 이상하죠. 1번, 2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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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군별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가로에다가 써놨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공통 질문이에요. 본인의 가치관, 생활신조, 성격, 장점, 재능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인성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한 직무에서 강점으로 되는 성격을 꼽아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장점과 재능이 있죠. 여기에 직무 역량을 표현하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쭉 항목들을 봤더니 직무 역량을 표현할 수 있는 항목이 재경 3번 빼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만 넣으시는 것보다는 1번에 첫 번에 첫인상 좋게 직무 역량과 이제 괜찮은 성격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넣어주시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공통사항을 보면 이제 지원하게 된 동기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지원 동기가 회사 지원 동기예요. 직무 지원 동기가 아닙니다. 그거 한 파트 쓰시고 그다음에 입사 후 포부 이거 한 파트 쓰셔야 돼요. 그래서 500자이니까 200, 300 또는 뭐 250, 250 나눠서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분량이 500자라고 해서 하나로 쭉 쓰게 되면 그래도 이제 가독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이 다른 거는 좀 분리해서 써주시고 또 제목 달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넘어가서 이제 인사, 대외협력, 국내 영업 쪽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 질문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결했던 경험을 작성해 보세요. 제가 앞으로도 쭉 계속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원에서 원하는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능력 중에 하나가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항목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라는 것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 방식이 조금씩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뭔가 내가 급박하게 뭔가 즉시성으로 임기응변을 발휘하거나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바로 대처할 수 있거나 이런 문제의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계획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 연례 행사나 프로젝트나 어떤 마감 기일이 있는 어떤 업무를 내가 준비해서 차근차근 했다라는 스토리가 하나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3번 하시는 분들은 뭐 프로젝트 얘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내가 아르바이트나 인턴이나 이랬을 때 연례 행사를 준비했다. 학교도 괜찮습니다. 이런 체계성, 계획성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하나 꼽아서 제목 하나 다시고 내가 어떻게 처리를 했다. 준비된 것들을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내가 계획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동시에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밑에 세 번째, 총무와 재경과 해외 영업이 해야 되는 세 번째 항목은 뭐냐면 이해관계자들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해 본 경험을 작성해 보세요. 아무래도 외부에 있는 어떤 집단들과 같이 해야 되는 이런 업무들이 조금 압박이 있다 보니까 이해관계자, 고객을 상대해 본 경험 혹은 뭐 상사를 상대해 본 경험 뭐 아니면 다른 거래처나 파트너를 상대해 본 경험 학교 생활만 있다고 하면 다른 임원을 하면서 다른 전공 대표나 학생들과 뭔가 좀 같이 교섭을 했던 경험 자기 경험에서 잘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다른 성격의 집단과 좀 잘 해결을 했거나 집단이 아니라도 좋아요. 1대1이라도 좋고 이런 관계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기서 잘 어필을 해주시고요. 그 밑에 있는 재경 3번은 여기에서는 이제 직무역량을 좀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경 같은 경우에는 공통 1번에서 내가 직무역량을 굳이 어필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3번에 직무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 항목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재경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장점과 준비된 사항을 자격증을 얘기해도 좋고 전공 스터디나 과제를 얘기를 해도 좋고 아니면 내가 뭔가 분석을 해보고 투자를 해봤거나 뭔가 대회를 나갔거나 작은 거래도 뭔가 내가 추가적으로 해본 게 있다면 여기에 다 어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학습한 것은 무엇인가 아니면 내가 경험을 쌓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내가 시도를 해봤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엔지니어 3번으로 넘어갈게요. 엔지니어 지원하시는 분들의 3번은 전공과 관련해서 수행한 팀 프로젝트 중 본인의 제안을 구체한 사례에 대해서 본인이 제안이 채택될 수 있었던 이유와 더불어서 작성을 해보세요예요. 이거는 이제 엔지니어들이 기술력도 중요한데 같이 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서 팀 프로젝트 중에서 나의 기여도가 좀 있었던 것들을 좀 잘 생각해서 어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 이원의 핵심 가치를 이쯤에서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항목들을 작성을 할 때 핵심 가치를 녹여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비욘드, 그래서 도전, 주도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고스로 보면 완결성, 실행 자세를 가져야 된다.
고프로. 자, 내가 잡 오너십이 있어야 된다. 주인 정신을 가지고 내 일을 잘 수행해야 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투게더가 있죠. 대외적, 대내적으로 내가 같이 협업하고 존중하고 이끌어내야 된다. 관계를 우호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앞서 나왔던 질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제가 그 가치관이나 성격의 장점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직무 역량 함께 언급하라고 했는데 1번에서 이런 핵심 가치에 좀 해당이 되는 걸 연결시켜서 가져가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여기에 또 있어요. 3번 총무재경 해외 업무 보면은 이해관계자들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에 고투게더에 있는 거죠. 대외적 혹은 대내적으로 내가 관계를 잘 맺었던 상호 존중과 배려와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 요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가치를 좀 기억을 했다가 내가 이 항목에서 이 부분을 녹여내야겠다. 이거를 좀 계획하고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 가치는 나중에 이제 면접을 볼 때도 인성 면접에서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잘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요. 지금 4번으로 넘어가서 지금 인사총무 대외협력 재경 해외 영업의 4번은 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고려해야 되는 사항을 챙기면서 문제를 해본 경험. 문제 해결을 잘한 거를 계속 요구를 하는데 지금 요거 3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앞에서 물어봤던 계획성, 체계성 이거와 비슷한 항목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미리 준비를 했었던 거, 연례 행사 아니면 마감기를 내가 알고 준비해야 되는 어떤 프로세스에 참여했던 그 부분, 프로젝트 이런 부분을 좀 연관시켜서 관련된 경험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 그 국내 영업 엔지니어 네 번째. 자, 이거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 아무래도 이제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논문을 찾아본다거나 어떤 그런 데이터 없이, 검증 없이 그냥 할 수 없는 일이고 국내 영업 같은 경우에도 뭔가 전략을 짜고 뭐 프로모션 관리를 할 때에도 실질적인 어떤 성과 데이터가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두 직군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문제 해결한 경험을 제시하시오이기 때문에 어떤 아까 얘기했던 논문도 괜찮고 뭐 뉴스도 괜찮고 아니면 어떤 그 재무제표 데이터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근거를 활용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그리고 내가 뭐 그런 경험이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과제하면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가 이런 과제를 수행했었다라는 거를 이제 하나 꼽으셔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5번으로 넘어가면 인사총무 엔지니어가 자발적으로 일을 처리해본 경험.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발적으로 일을 처리해본 경험에 지금 이 인지상에 보면은 이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고 비욘드에 있죠. 도전, 주도성. 이 부분을 강조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자발적으로 일을 처리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누가 업무 지시를 해서, 업무 분담을 해서 이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일을 찾아서 내가 주도적으로 솔선수범해서 한 일이 있다면 이 경험을 하나 찾으셔야 되고요. 자, 대외협력 5번으로 넘어가서요.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했던 경험. 이게 지금 국내 영업 엔지니어의 4번과 비슷해요. 물론 직군이 다르기 때문에 항목이 겹치진 않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뉴스나 아니면 뭐 데이터, 통계청 데이터 아니면 뭐 논문 이런 어떤 문서의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활용했던 경험들을 좀 잘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외 영업 5번으로 넘어가서 원인 등을 파악하고 또 문제 해결을 한 경험, 이거를 해야 되는데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 경험, 문제 인식을 제대로 했던 경험, 문제를 누가 알려줘서 이게 문제야, 우리 이걸 처리해야 돼 방식이 아니라 이게 문제였어 라고 내가 먼저 그걸 이제 분석하는 어떤 분석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부분을 조금 어필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내 영업 5번을 보면요. 상대방을 설득해서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과를 만들어낸 경험이에요. 여기에서는 의사소통 기술 중에서 협상 기술, 설득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뭔가 우리가 갈등 상황이 있었을 때 뭐 가위바위보 아니면은 뭐 다수결 이런 이상한 방법 말고 조금 논리적으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럴 때는 뭐 데이터를 제시하던가 아니면 어떤 장단점을 파악하던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설득한 경험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500자 분량이기 때문에 에피소드 하나씩만 찾으시면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분량이고요. 각각 제목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면접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차가 있다고 했는데요. 일단 1차에서 실무진 면접, 팀장급 이하가 이제 같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전공 직무와 관련돼서 질문이 들어갈 거고 2차 식사 면접이 있을 거고요. 자, 3차에서 이제 임원진들과 인성 면접을 할 텐데 아까 얘기했던 그 핵심 가치 있죠. 핵심 가치, 이원 핵심 가치, 그거 인재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조직에서 원하는 그런 인재에 부합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준비를 했다. 사실 인재상은 준비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지만 전문성 같은 거는 준비한다고 돼요. 하지만 그 외에 어떤 성격적인 특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다고 잘 어필을 하셔야 되겠죠. 자, 빈출 문제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이원이 어떤 그 매출 규모나 아니면 이런 안전성에 비해서 좀 많이 홍보를 많이 안 하고 있고 잘 데이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마니아층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아까 사업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술술술술 읊으셔야 아, 우리 회사에 관심이 많구나. 아, 자,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평소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인성 면접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꼭 국내 영업, 해외 영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기 위해서 나만의 극복 방법이 있어야 되고요. 어디 멀리 가거나 장시간이 걸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때그때 바로 풀 수 있는 자기만의 해소 방법, 그리고 이 해소 방법이 예를 들어서 소리를 지르거나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거, 나만의 해소 방법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당사에 지원한 동기, 회사에 왜 지원하는지 다들 궁금한 공통적인 항목입니다. 그래서 다른 에너지 기업들도 있는데 왜 이원으로 왔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대답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높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한 경험이 있습니까? 네, 목표 달성 경험,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과제를 했던 거, 학생들 경우에는 과제 경험이 대부분이죠. 일을 한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했던 어떤 경험이 있다면 굳이 학교 일이 아니어도 돼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자격증을 언제 몇 개월을 가지고 내가 준비를 했다라든지 뭔가 좀 계획성, 목표를 달성한 경험을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이 좀 지방에 있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근무가 가능한지 본사 근무자 말고 그 외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갈등 해결과 문제 해결 대표 사례를 물어보는데요. 이 회사의 특징이 문제 해결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약간 보시면 자소서에 다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갈등 해결 문제, 이거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사와의 갈등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네, 오늘은 2020년 상반기 이원 공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규모에 비해서 임직원 수가 적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안정적이면서 뭔가 좀 혜택이 좀 있다. 복리 후생이 좀 강하다. 그리고 수준이 업계의 최고 수준이다. 이런 소문들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준비한 만큼 관심 있는 기업이라면 상반기 채용 너무 귀하기 때문에 지체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